12월 17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웬만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만한데 그냥 바로 뚫어버렸어요. 오늘 또 외국인이 5,100억 정도, 외국인이 5,1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250억 정도, 선물도 5천억 이상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쭉쭉쭉쭉 상승할 때는 또 눌림없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그랬고, 지난번에 여기 움직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움직일 때 눌림없이 또 가는 그런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들어와야 상방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국인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도록이면 눌림에서 잡는 게 좋겠는데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돌파 매수해서 전량 따라하긴 좀 그렇고 일부라도 쫓아가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눌림 기다렸다가 추가한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니까 언제든지 눌림 주면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내일 정도에 한번, 내일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그런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맞고 쉬었다가 그냥 갈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크진 않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20평을 한 방에 돌파했고, 왔다가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 소재주 쪽이 우선적으로 가고 있고, 현재는 가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질 거라고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도 슬슬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슬슬 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쪽도 움직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SK머티리얼,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먼저 날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을 했고, 올라타지 못했다 하면은 다음으로서는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5G 쪽 본다 그래도 5G 쪽은 조금 더 시간, 조금 더 며칠 정도 더 기다려서, 특히 그 오이솔루션은 이제 뭐 55,000원이 넘어가 준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고, KMW도 여기 넘어가 줘야 되죠. 이 부분을 넘어가 주어야만 상승 부분이니까, 넘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5G 쪽도 바라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대형주 위주로 보는데, 어차피 이거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건 희망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런 장에서는 그 지수에 가까운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혹은 코스닥 150 종목,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시는 게 좋겠고, 그보다는 그것도 그렇고 부품 소재주 쪽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정도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으로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미 대선 트럼프에 의해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미 대선이 트럼프가 탄핵이 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탄핵이 되지 않는 한 내년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할 거다. 트럼프에 의한 강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 혹은 중반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눌림자리 잘 잡으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잘 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서원이네요. 서원. 여기 제가 발견한 때는 여긴데 이제 눌림 자리를 드렸는데 2150원 눌림 자리 드렸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이걸 취소시켰는데 정확히 2150원을 찍고 결국은 상한가까지 간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잘 가고 잘 가면서 거래량도 들어오는 종목, 잘 가면서 거래량도 들어온다. 이 2150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2150 구간 요 정도. 그 전고 부근도 조금 간격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수익권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진입자리를 드렸었는데 아깝게 잡히지는 않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들고 가시고, 기준은 인제 기준은 오늘 봉의 저가가 되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오늘 힘을 썼습니다. 이 봉이 깨지면 안 되는 봉이 됐어요. 오늘 봉이. 그래서 오늘 봉이 깨지면 안 되고 오늘 봉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신다. 추후적으로 52평이나 22평 기준으로 잡고서 스스로 잡고서 가시던가 아니면은 상승을 하다가 깨져 내려가는 그때 팔고 나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락이 전환되는 시점, 상승 전환되는 시점 요거 기억하시고, 최소한 1파하고 2파는 못 잡아도 3파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올 때는 하락이 확신이 된다 그러면 빠져나오신다. 고점 부분에서 팔면 더 좋겠지만 고점 부분에서 일부 팔고 일부 나머지는 여기서 팔고 하면서 물량 조절해 가면서 가격 조절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고 계신 분들 잘 들고 계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셔야겠죠. 눌림 기다리셔야 되고 52평이나 12평에서의 눌림 후 확인, 확인, 이렇게 확인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신다. 무리하게 들어가서 쫓아 들어가서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난 정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초병만 세운다는 생각으로 3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만 보초병 세우고 나머지는 눌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큐로 홀딩스. 오늘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종목이고 동전주네요. 이 종목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오늘 봉이 거래량 터진 봉이기 때문에 오늘 봉이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 기준봉으로서 저가 깨지기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하락 전환될 때까지 들고 가시고, 아니면은 한 뭐 50에서 50% 정도, 30에서 50% 정도 수익 났다 그러면 일부 팔고 일부는 끝까지 들고 간다, 그런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방입니다. 경방 이렇게 상한가에서 그냥 쭉 갭상을 때 하고서는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거래량도 터지고 음봉이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뭐 이게 바로 밑으로 또 빠진다 이거는 아니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여기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저항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여도 언젠가는 수렴이 되면서 돌파되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셔야 되고, 저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근 저가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저가 기준으로 여기 이탈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은 저가까지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꼭대기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갭을 이렇게 뜨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없으신 분들은 요거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다음은 심텍홀딩스. 보시면은 흔적을 누군가가 남기면서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에 잡은다고 생각하고, 눌림 완성되면은 그때 한번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고, 심텍홀딩스 깨지는 거는 저가 기준인데, 저가보다 좀 일찍 본다 그러면 오늘의 저가 기준으로 오늘 저가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니언스. 특별히 움직임이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오늘 봉 기준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 조금 얘가 이제 다시 뭉쳤다가 다시 돌파되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됐다가 돌파되는 지점에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고점 돌파될 때 단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고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물량을 줄여서 대응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NK물산. 상당히 여기 이제 돌파되면서부터 이날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된 건데, 본격적인 건 이날이죠. 돌파되면서부터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종목인데, 워낙에 이제 가격대가 낮은 가격대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안 두는 종목인데,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면 되겠고, 고점 돌파할 때 한번 쫓아가 봐도 된다. 고점 돌파할 때 추격은 가능하다. 근데 물량은 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눌림 기다렸다가 눌림 확인되면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오늘 분봉상으로서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2,000원대 부근인데, 정확히 이제 1950원, 1950원 부근, 한마디로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돌파되면서부터 볼 수가 있던 자리였죠. 돌파되면서 거래량이 터져 주었습니다. 여기 전까지는 애매했어요. 거래량이 애매했던 부분인데, 돌파되면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준 모습, 깔끔하게 올라가 주었고, 수산중공업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 어디서 잡아요 하시면은 요 1950원 근처에서부터 잡아 들어가야겠죠. 이 밑으로. 수산중공업 움직임이 또 쉽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눌림에 잡을 필요가 있고, 돌파 시에 2350원 돌파 시에도 쫓아는 가볼 수는 있다. 쫓아는 가볼 수는 있는 모습인데, 쫓아는 가볼 수 있죠. 그때는 물량을 줄여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KNJ 신규 종목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눌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눌림 기다리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TKC 특히 특별하게 거래량에서 뭐 터져주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도 이제 65,000 돌파 시에는 쫓아가 볼 수는 있는데 물량을 줄여서 나머지는 눌림 기다린다. 눌림은 6만원 이하, 6만원 근처에서의 움직임, 눌림 확인되면은 그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KC.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이네요. 예, 이 종목은 좀 기다려셔야 되겠습니다. 뭐 쫓아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눌림 기다리신다는 생각으로 눌림 기다렸다가, 또 하나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될 때는 쫓아가 봐도 되는데, 내일 당장은 아니고 내일 하루 정도 쉬었다가 돌파되면서 올라가면 그때 바라보시고 내일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DB 하이텍 잘 날아가고 있죠. 예, 잘 날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넘어갈 때는 쫓아가 봐도 됩니다. 고점 넘어갈 때는 쫓아가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똑같아요. 고점 넘어갈 때는 쫓아는 가는데 물량은 줄여서 대응을 하셔라. 예, 고점 날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 거래량 터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고점을 넘었다가 한바탕 주고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난다, 단타적으로 들어가서 수익권 안에서만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고, 신규는 나머지는 눌림 기다리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들고 계셨다 하신 분들은 패턴 나올 때까지, 어떤 패턴 아시죠? 패턴 나올 때까지 쭉 들고 가 보신다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큐로입니다. 큐로. 거래량은 많이 나왔는데, 거래량 많이 나왔는데, 움직임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고점 돌파는 되어야만 가능해 보인다. 신규는 그렇게 보시고, 아마 나머지는 눌림 기다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예,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현재 자리죠. 예, 현재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뻔하죠. 오늘 뽕 깨지면 안 됩니다. 예, KC텍 이것도 뭐 내일 고점 넘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고점 넘어가면서부터는 쫓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몸통 안에 있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눌림 확인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뽕 기준으로 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고, 이 아래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티실 필요는 있죠. 예, 120병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대창입니다. 대창도 뭐 고가 넘어갈 때나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 윗꼬리서부터 아랫꼬리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요 정도, 예,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점이 찍힌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1300원 부근까지는 또 한번 내려왔다가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던가 아니면은 분할로 해서 거기까지 분할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움직인 종목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메지온. 예, 메지온 뭐 내일 오늘 고가를 넘어간다. 그냥 출발한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데 본격적으로는 16만 8,500원을 넘어가 줘야만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된다. 뭐 장중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예,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코스닥 쪽에서는 뭐 대주주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어가지고 잠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탄핵만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내년 미 대선까지는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시장에서 이제 눌림 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늘리신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많이 안정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환율도 많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매수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좋은 종목 눌림에 기다리셨다가 잡는다는 생각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삼성전기를 제가 지난번에만 이 정도권에서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또 이것도 눌림 오면은 눌림 기다렸다가 눌림에 잡는다. 눌림 확인봉에 잡는 건 제일 확인에 잡는 건 제일 좋은데 그 확인봉에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간 잡고 한 번 더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셔도 삼성전기는 괜찮을 거다. 어차피 이번 장에서 상승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이렇게 IT 대형주 혹은 그에 관련된 IT 부품 소재주가 올라갈 거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